subscrib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인스타그램은 정말 까만 페이지로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이는 광고들 빼고는 거의 다 까만색 배경이죠. 그게 오늘은 Blackout Tuesday라는 그런 날이에요. 처음에 취지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시위하고 애도하고자 이제 오늘 하루를 정해놓고 이제 그런 인터넷 시위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다 같이 동참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에서도 인터넷 시위로 바뀌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아니고 뭐 이 일에 직접 타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인터넷을 쉬면서 그 시간에 이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인종차별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인종차별을 우리가 나라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각자 그런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사건의 시작은 2020년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20불짜리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상착의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비는 이미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고 다른 경찰들에게 팔다리가 제압되어 있던 비무장 상태의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쇼비는 I can't breathe, 숨을 못 쉬겠어요. Please don't kill me, 저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연이어 애걸하는 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7분간 꿋꿋이 그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렀습니다. 결국 조지 플로이드는 마마, 엄마 라는 단어를 몇 번 되뇌이다가 코피를 흘리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경찰관은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4분간 계속 목에 압박을 가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 대변인은 체포 도중 용의자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고 발표했으나 5월 27일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속 플로이드는 순순히 밖으로 나와 수갑을 받았고 1년의 과정에서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26일 오후부터 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흑인이 아닌 우리 한국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쉽게 표현되어 있는 포스팅을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저희 올해로 이민 역사가 117주년이라고 하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마음 졸여하시죠. 거기다 현재 진행 중인 폭동까지 놀라셨죠? 이번 폭동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교민 여러분들 많이 화도 나시고 속상하시고 무섭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혹시 흑인 혐오주의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봐요. 저희 이민 역사의 시기는 크게 대체로 세 시기에 나누어 기록되고 있어요. 근대 이민 역사가 사실 저희 교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주하셨을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건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흑인들의 시민의식과 그들의 1964년 민권운동 덕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민권운동은 미국의 분리법안들이 삶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인종차별적, 경찰, 법정, 지방정부, 불평등한 투표권에 대해 그리고 근본적인 백인 우월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이었죠.
그 덕분에 1964년 공공시설, 법정, 편의시설, 공원, 식당, 영화관, 야외운동장, 호텔, 학교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차별, 피부색이나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민법권이 제정되었죠. 그 다음 해인 1965년 미국은 이민 및 국적법을 성립시키고 이민법을 대폭 개정하게 되죠. 근대 이민자들의 역사는 사실 흑인의 민권운동 없이 시작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동안 흑인들의 일상과 역경과 고난에 대해 알고 싶지도 바쁜 이민자의 삶에 지쳐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요? 1992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트라우마는 저희 교민들이 모두 아파하는 이민 역사 중 큰 사건이죠. 그런데 혹시 그때의 폭동의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교민 두순자 씨가 14살 흑인 타냐샤 할린을 살해하고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살인죄 혐의를 벗어나 가벼운 형벌로 벗어난 거 아세요? 감히 제가 당신의 이민 경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한인 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무심함, 선입견, 불편함, 그리고 두려움에 좌우된 차별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진 것들은 아닐까요? 친애하는 교민 여러분, 한국 방송 뉴스에서 비춰지는 흑인의 이미지를 너무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쉽게 이 많은 등등의 비속어로 흑인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운동은 결국 오늘날 1964년 민권운동의 근본적 문제들이 56년 지난 오늘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운동이에요. 빈부격차, 일상의 차별, 정당화된 폭력,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부당한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저항 운동이에요. 저희 교민들이 그동안 겪은 힘든 이민자의 경험을 비교해서 흑인 혐오로 정당 방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라는 관점도 이 시기에선 부적절해요.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민권운동의 외침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배워가면서 후 세대를 위해 인종차별에 대해 가족과 대화해야 해요. 오랜 선입견에 무섭다고 두렵다고 피하지 마세요. 선입견에 지루하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 않다고 피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운 교민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저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동양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은 흑인의 시민의식과 운동이었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동참합시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코리아 앵그리 올림. 어떻게 이렇게 좀 쉽게 풀어져 있는 포스팅으로 이해가 조금 더 되셨나요? 다시 한번 이 보여드린 두 포스팅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 퍼온 그림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바이.